오늘 아침에 보면 어제 잠깐 코스피가 2400이 회복되었다.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순간에는 2399.67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서 다시 주식을 싼값에 매집할 기회가 왔다. 이런 뻔뻔한 기사를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원화 환율이 급등한 걸 가지고 경제 위기다. 이번에는 다르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1300이 넘어서 우려가 있었다. 1300이 넘은 게 아니라 외환위기 때는 2000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한 1700까지 갔었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전 세계 공통으로 달러화 가치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이 매우 낮다. 즉 그러니까 원화에 대해서 안전함이 있고 외환 보유액도 넉넉하다고 말하면서 환율을 가지고 경제 위기로 봐서는 안 된다. 오늘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우려하는 거는 진짜 기자들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현재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좀 잘났다는 듯이 글을 쓰는 이 아주 고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부탁을 해요. 실명으로 쓰세요. 앞으로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으로 해가지고 장문에 글을 써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비꼬고 이런 자들은 무조건 이 삭제 차단시키겠습니다. 왜? 아니, 경제 부분을 둘러싸고 서로 토론을 벌이는 것을, 그걸 자기 이름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익명으로 쓴다면요, 그 자신이 한마디로 기득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거나, 지금 이 와중에도 대중을 끌어들여서 투기를 시키려고 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업계에 종사하거나 그걸로 재미를 본 자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 이 와중에도요, 수많은 지금 유튜버의 마지막 양털을 베껴서 뺏어 먹으려는 사기꾼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명색이 경제 분야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나타나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이 부동산의, 이 기획부동산의 앞에 서서 바람을 잡는 사기꾼과 뭐가 달라요? 사채꾼 앞잡이나 기획부동산 브로커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참 수많은 금융 투기꾼의 브로커들이 난무하고 그들이 뉴핑에 글을 써서 얼설픈 지식으로 경제를 논합니다. 실명으로 써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기 연락처, 자기 직책까지 밝히고 수준이 되면 출연시켜서 저하고 경제 토론 한다잖아요. 아직까지 한 명도 해보자고 한 사람 없어요. 어떻게 단 한 명도 내가 주장하는데 토론을 해보자고 할 자신도 없는 자들이 익명에 숨어서 지적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대중을 현혹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차단, 삭제하겠습니다. 자, 저는 환율만 가지고 현재 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요, 복합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현재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길게는 2000년의 닷컴 버블, 인터넷 기술주들의 이 거품,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술 발전에 의한 일종의 산업 구조의 왜곡된 붕괴 현상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IMF 전만 해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일자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격리직이라는 것도 있었고, 인사과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 총무과에도 많은 사람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고 자동화, IT화가 진행이 되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던 직종들이 사라져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체해가는 자동화, IT화가 지식산업의 발달이라고 하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3차 혁명 후반기부터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이렇게 변질되는 현상이 2000년대 IT 붐을 전후해서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것이 세계화와 맞물리면서 기업은 세계적으로 무조건 제일 임금이 싼 지역, 코스트가 싼 지역에 자리 잡고, 그래서 최저가로 생산해서 고가로 팔아서 이득을 남긴다는 순이익 중심, 투기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 스톡홀더 캐피탈리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자동차부터 철강, 조선 모든 제조업이 다 붕괴됐죠. 그래서 미국이 강한 중화학공업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첨단 공업까지의 모든 것이 갖춰진 나라였는데 어느 날 미국이 전자제품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미국에서 미국 텔레비가 없고 미국의 냉장고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면서 금융위기로 터졌고, 그러니까 투기 자본주의의 발달이 이 부동산에다가 이제 투기를 걸어가지고 그 부동산을 갖다가 살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돈 빌려줘 놓고 터지게 만들어서 부동산 거품을 폭발시킨 것들이 미국의 투기 자본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의 자본주의는 숨만 쉬고 있었고, 금융위기 때 풀은 돈으로 먹고 사는 투기 자본주의만 더 발달됐지,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제조업 강화와 제대로 된 일자리 강화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성장 장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옛날에요, 저희들이 대학 나와갖고 취업을 할 때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도 들어갔고 공고를 나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20년을 일하면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집을 사고, 그리고 정년퇴직까지 다니고, 그리고 사회복지도 거기서 해결하고, 결국은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 받고, 그러면서 노후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도 일찍 직장에서 대부분 쫓겨나왔어요. 60 되기 전에 거의 다 쫓겨나왔죠. 그리고 노후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장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그 모양인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보나마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주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수많은 소비 여력을 가지고 소비의 주체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 투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고용이 또 확산되는 긍정적인 순환이 아니라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소비, 투자, 고용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됐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란 것은 이스나마나한 알바 일자리 수준만 늘어났고, 사회에 서비스 직종 질 낮음, 생산성 낮은 부분에 그 외에 이 실업은 높아지고 제대로 된 안정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또 이 세계화가 영원히 수출 산업을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수출조차도 줄어드는 상황으로 내몰려가고, 그리고 기업과 개인과 국가 세 주체들은 각각 빚더미에 올라 앉은 상황에서 환율까지 높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의 성장률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해서 돌아가면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가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성장의 규모가 쪼그라드는, 사실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 즉 경제가 가면 갈수록 일본에 잃어버린 40년처럼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일본에 가만히 보세요. 술 소비, 옷 소비부터 시작해서 쌀 소비, 심지어 외식 소비까지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인구까지 줄어들면서 일본의 경제 규모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이 처해 있는 디플레이션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자, 일본같이 한국보다 기본적인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이 소재 산업이나 부품, 장치 산업 이런 데서 뛰어난 나라에서도 저런 위기를 겪고 있어요. 일본의 지금 임금 수준이 1980년대의 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일 간의 대졸자들의 임금을 비교하면요,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임금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대졸자들의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 형편없는 수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 양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 수출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줄어들면서 한마디로 수요가 사라지고, 그래서 생산 능력은 있지만 수요가 사라져서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고용도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이유는 화폐의 남발로 인해서 이런 경제 상황에서도 돈이 흔해져서, 흔해진 돈이 투기판으로 흘러다니면서 돈 가치를 아주 싸구려로 만들면서 거품이 매우 커지는 현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돈의 남발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기술 발전 운운하면서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세계화 운운하면서 안정된 일자리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임금이 줄어드는 시대, 고용이 소멸되는 시대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마치 여기저기서 사람을 구하는데 3D 업종을 기피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것은요, 일시적인 미스매치에 불과할 뿐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몸값에 걸맞는 직장을 원하지, 일시적으로 그냥 땜박질용으로 저질 싼 일자리들이 넘쳐난다고 거기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뭐 일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걸 보고 일부 보수 언론이 이럴 자리가 있는데 일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수구 기득권의 똘마니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시대가 IMF나 금융위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합 위기가 다 터져나가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화와요, 또 기술 발전의 한계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외면한 채 경제 위기가 있을 때와는 지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남에게 그냥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기사 쓸 때 자기 이름 크게 박아서 기사 쓰고, 뉴핑에 경제 관련해서 댓글 달 때 자기 이름, 자기 지금 하는 일 크게 박아서 댓글 다세요. 적어도 그 정도 잘난 척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지 않겠습니까? 돈에 관계되는 문제에 익명으로 숨어서 장난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en